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네.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블 80 네. 정남희 이사님, 네. 이혁희 팀장님. 네, 여기 또 와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개그 나오고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왜 취직이 이게 왜 안 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후보들. 스텝이 한 번 더 오실 텐데 아직 빨리 오라고. 빨리 아산나눔재단에 네. 지원해 주시면 마루 180에 지원해 네, 주시면 지금 사람 뽑고 계신 거죠? 네. 빨리 저희와 와주십시오. 함께 수요일마다 야근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데 야근 사실- 때문에 아니죠. 하죠. 이렇게 좋은 분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네. 저는 쫄투를 직접 보시고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니까요. 아산나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메리트인지 제가 잘 느끼지 네, 못하겠네요. 일단 메리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또 한 축인데 예, 또 한 축인 네,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네, 펀드 네. 서종문 본부장님, 네, 노회성 팀장님, 네. 예,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예,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네. 예. 얼굴 잊어버릴 뻔했는데. 네, 박상영 주임님, 네. 예. 네.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네, 우리 네, 쫄쫄 이게 안 나오시더니 급한 일 다 마무리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예.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 두 있습니다. 네. 기관의 후원 덕분에 네. 저희가 아주 네. 넉넉한 환경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쫄투는 매주 수요일 네. 오후 9시 9시에 정도. 네. 마루 180 1층 1층으로 오시면 1층 직접 마이크 임팩트 스튜디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실 수 있고 무료로 네. 저희가 뭐 음료수 좀 나눠드리고 아이스티 한 잔 네, 네, 또는 맥주 한 잔을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맥주 한 잔에 탐이 나서 9시부터 11시까지 계시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근데 오셔서 보시면 이게 영상으로 보실 때와 영상 보신 분들이 가끔 오시니까 확실히 현장감이 더 있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촬영이 끝난 이후에 뒤풀이를 좀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나누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엔 너무 안 오세요. 재미가 없나 봐요. 네네네네.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우리 얘기 장 대표님 들어와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대표님, 자, 이 교육이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해보시니까 네. 이거 어떤 이런 장점이, 이게 어떤 변화가 정말 이 일어나는지. 생태계에 예. 정말 뭐 효과가 있고 이걸 저도 받은 아까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 뭐랄까 정말 창업 준비생을 위한 거인 줄 알았는데 더 연령층이 어린 층 그리고 되게 넓은 층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연령대별로 다 효과도 다를 것 같고요. 또 네. 뭐 이제 해오시면서 느낀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 질문 괜히 했나 봐요. 우리 장영화 대표님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이 질문 받고 아, 나서. 네. 뭐 어떤- 아니, 근데 원래 네. 그 본인의 이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관점으로 창업하신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느끼시는 점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는 창업하기 돈을 벌려고 창업하신 거 아닌가요? 자, 하여튼 여기 자 다시요. 자, 이 교육의 네. 의미에 네, 대해서 네.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네이버에서 앙트시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걸 여는 걸 아세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 네. 투자자님께서 와이프가 출신이시네. 제가 네이버 출신이고 와이프가 네이버를 다니고 있는데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네요. 아. 네. 예. 아. 너무 이렇게 좁게 보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어떤 무식이 어떤 탈락네. 어떤 앙투시 프로그램인가요? 네, 코리아? 코리아 컨퍼런스. 컨퍼런스. 사실 어떤 네이버의 주요한 클라이언트들은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소상공인분들 네, 그쵸? 소상공인 검색 광고나 네, 이런 네. 거를 많이 하시죠. 사실 네. 그분들이 창업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회 가장 많은 그쵸. 다수를 네네네. 차지하고 있는 창업가들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앙트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재로서 이제 키워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딱 투자 여기만 보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작았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 네. 뭐 이렇게 제가 꾸짖으려고 했던 네.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이제 저희가 앙치코리아 컨퍼런스를 했을 때 이제 네이버의 대표자분께서 나오셔서 어떤 이제 그 서두 연설을 해주셨냐면 앙트십은 토양이고 스타트업은 열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앙트십이라는 토양이 되게 탄탄해야 좋은 스타트업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건 뭐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10년 후면 이제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되잖아요. 상당수는 50% 이상은 직장이 아니라 셀프 인플로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앙트십이라는 이 자원이 없으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이제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국영수보다 더 단단하게 배우고 갖춰야 돼. 나와야 할
그런 이제 중요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싱가포르는요. 네. 아예 미래 인재의 기본 역량에 앙트십을 중간으로 딱 박아놨어요. 도표를 보면 앙트프로너십이 지금 미래 인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인식이 이제 미미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온 거죠. 아, 네. 10년부터 오는데 네. 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실증적으로 네, 실증적으로. 이게 해봤더니 네. 정말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다. 네. 라는 뭐 사례를 조금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례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친구들인데요. 어떤 분이시길래?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고등학교 때 앙트십 저희 수업을 통해서 스타트업 세계를 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접하고 나서 한 명은 이제 취업을 고등학교를 시작한, 졸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을 취업한 했고 경우, 네. 또 한 명은 대학을 진학한 후에 창업을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접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는 열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온 친구들만 이렇게 있지만 사실 오지 않은 다른 수많은 친구들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네. 뭐 학문적으로는 김도현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팀을 꾸려서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실증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스타트업 인턴즈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4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루 이제 지하 공간에서 저희 이번 스타트업 인턴즈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공개 행사에서 와서 말을 건네는데 디자이너였어요. 지금 네. 대학교 4학년 디자이너인데 스타트업 인턴즈를 지원해서 3번을 떨어졌대요. 오.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냐고 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서를 다시 한번 나한테 내 개인 메일로 보내봐라. 내가 한번 다시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 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네. 아. 훌륭해도 떨어져요. 코치분들의 문제가 아니 아니, 훌륭해도 코치님- 떨어진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저희 디자이너 코치님이 살펴보니까 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포폴이 떨어져서 이제 탈락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이 이런 것들은 너무나 훌륭한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에 가서 주니어들을 만나면요. 한 번씩 다 지원한 거예요. 스타트업 인턴지에. 그래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도 많고 그런 이제 하나의 새로운 저는 예.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어떤 뭘까 목적 혹은 그 동기에 매우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또 네. 역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토양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창업자들은 나타나고 있고 창업가들은 생기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유니콘을 꿈꾸는 기업도 있지만 작게 시작했다 실패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미 창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는 할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 본질적인 토양을 바꾸는 부분은 실제 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네. 변화를 시키려고 하느냐를 지금 실제 뭐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거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의 사례는 뭐 네. 개별 케이스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네네. 제 느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살에 나우버스킹에 들어갔다는 그 친구는 네. 여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네. 21, 2살이 됐으면 네. 독립적 마음을 가지고 네. 창업을 했거나 네. 뭐 취업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생님이 되려고 하거나 네. 안정적인 길을 꿈꾸던 아이들이 이렇게 네. 변하는 어떤 뭐 교육 혹은 동인 이런 게 어떤 거라고 지금 몇 년간 해오셨으니까 느끼고 계신지. 이건 좀 그 교육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앙트십이라는 네. 게 네, 씨를 네. 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그럴 것 영역이고요. 같습니다.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분위기와, 함께 가야 되고 네.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거기는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육부가 아니라요. 교육 문화부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네, 걸 네. 아예 이제 부서 이름에서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이건 문화, 사회적인 토양과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0년도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괄목상대하게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저희가 몸을 던져서 하나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데 다행히도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사회교과에 편입이 되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시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점점 생겨나니까 올해에는 서울에만도 창업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동서남북으로 4개가 생겨요. 네. 교육청에서 만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맹목적으로 네. 이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제 뒤따라오는 그럼으로써 요즘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창업가로서의 꿈을 이제 꾸어보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조금 더 저는 다양성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대표님, 우리 회사는 이제 뭐 유료로 전환을 이제 유료로 전환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유료 고객을 네. 올해는 아까 정- 수익화 정- 그- 원년에 해라고 네. 선언하셨습니다. SK가 안에서 이제 받으려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대체 우리의 비전은 뭔가요? 네. 우리가 뭐 경영적 수치나 이걸로 따면 네. 몇 명의 뭐 그 만드는 수료생을 건데. 만드는다든가 뭐 어떤 뭐 그게 네. 있을까요? 목표가? 저는 몇 KPI? 명의 수료상을 만든다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연초에 우리 팀원들과 같이 공유했던 건데 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네.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걸 돕는 네. 곳이다. 네. 어떻게 보면 아산남 재단이 하는 일을 기업에 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사회적 기업이냐 비영리 단체냐 네. 이렇게 묻잖아요. 모호해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업의 방법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네. 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커리어 케어 서비스인 거예요. 나는 지금 저희를 통해서 스타트업 세계에 네. 간 친구들도 계속 커리어가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취업은 시켰지만 이직할 때 또다시 저희에게 문의를 해와요. 하는 경우 보니까 우리가 계속 커리어가 디벨롭 되는 과정을 도와줘야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커리어 코칭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는 커리어 코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커리어 케어를 하면서 사실은 없었던 직업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기업 사이드에서는요. 스타트업을 위한 HRD 서비스예요. 채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보니까 이 기업이 계속 삐걱거리는 거예요.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또 채용과 또 성장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이 더 돈을 잘 벌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작은 기업의 HRD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네. 계속 이제 테스트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네. 가장 중요한 회사의 방향성이다. 네네. 네, 네. 그런데 그래도 결국 아까 수익화 원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려면 네. 기업으로서 생존하려면 어쨌거나 인풋 대비 아웃풋 그게 이제 네네. 회사를 영위해 나가셔야 네, 네.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러면 정말 뭐랄까 수익, 매출 네, 네. 혹은 그래도 뭐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맞춰서 키울 수 있는 거로는 네.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 어떤 수익화를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커리어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개인 사이드에서 네. 하고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미 스타트업 인턴즈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원서하고 제안서 코칭. 이미 저희는 이제 코치 풀도 한 20여 명이 네, 있어요. 네. 뭐 코치의 경력은 다양하거든요. 네. 이미 창업가로 일하고 있는 분도 있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커리어 코칭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스템을 그동안 구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네. 온라인으로 커리어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유료로 유료로 하고 있다. 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네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사실은 스타트업에 있는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쌓인 분들이 하루 뭐 일주일에 2-3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커리어 코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사전 교육을 저희가 그렇죠. 시키면 네, 네. 어떻게 보면 HR을 우보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저희 회사만 해도 주니어 디자이너만 있어요. 시니어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아서 받고 이 싶어하는, 친구가 그렇죠. 지치지 않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네. 이런 니즈들을 이렇게 일단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엮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이제 커리어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를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니즈가 있냐면 이건 저희 회사의 니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달만 해도 신입사원이 3명이 들어왔어요. 3명을 제가 대기업이 아니니까 저희는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해서 한 달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교육이 그래서- 된 상태로 그렇죠. 오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걸 스타트업 저희가 어차피 사람들 보냈잖아요. 네. 한 달에 뭐 적게는 15명부터 많을 때는 20명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2-3달 쌓이면 이게 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의 니즈를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정말 이제 이런 스타트업 뉴비들이 꼭 갖춰야 될 교육들을 시켜서 또 보내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채용이 연결되면 이젠 저희가 인재 풀이 쌓여서 또 경력직들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연결시켰을 때 네. 이제 매칭 피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장 대표님의 이제 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를 듣기 전에 네. 한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인재는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것도 들어 있는데 네. 딱 정리를 네, 한다면 하시면서 뭐 몇 년간 하시면서 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라서. 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기보단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찾아서 일하는 사람. 네. 좋네요. 네. 그리고 그런 모르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뭐 꼭 스타트업에서도 아니지만 네. 대기업에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어디 가서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예. 두 번째.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다르긴 다르죠. 것 같아요. 네, 저도 대기업. 다르게 예. 느끼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뽑아보면 알거든요. 너무나 훌륭한데 네. 스타트업엔 안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훌륭한데요.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이 변호사셨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거 내에서 일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뭐 의사나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사, 또 선생님이 매년 단위로 반복되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찾아서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스타트업은 어디로 더 발전할지 모르고 어느 것을 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뭐 찾아서 한다는 거에서는 되게 저는 다른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있는 것 갖춰져 같습니다.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자기를 찾아서 할 네. 수 있는 사람. 네. 또 네, 뭐 네.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배워서 이제 해낼 수 있는 사람. 정말 학습, 이 러닝 커브가 가파르다라고 하잖아요. 전 요즘 실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네, 그런데 배워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워서 하거든요. 이제 배움에 열려 있고 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되게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타트업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또 단박에 판단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좋은 힌트가 되는 게 바로 호기심이라는 단어예요.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도 저희가 스타트업 판단해서. 인재를 판단할 때 네. 보기도 하죠. 네. 자, 네. 또 한 가지 뭐 더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조건 같은 거, 또 다른 뭐 그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 힘을 믿는 사람, 뭐 이런 중중중등 네, 이게 그럼 그런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꾸 말씀하신 건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본다고 하지만 저희 사실은 다 2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만 스타트업 멤버라고 이미 생각하고 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아까 더 어린 층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특징 한 3-4가지 말씀해 주신 특징들이 네. 이 어린 층의 학생들에게서도 정말 네. 완전 확연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나요? 사실은
저희의 가장 주요한 층은 25세에서 30세 사이예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지금 오는 네. 거고요. 네. 실은 어제도 제가 지금 20살 한국 NFC에서 네. 해외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네. 있는 네. 20살 친구하고 이제 야,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앙치십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아니고 스타트업 인턴즈 공지를 보고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이 네, 지원했던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친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원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꼭 읽어봐 주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하는 네, 네. 자기가 이제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뜨리지는 떨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 왜냐하면 혹시 로봇 고등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을 할 수 있대요. 네네. 그래서 로봇 그 이유, 고등학교군요, 또 게다가. 그 네. 이유로 자기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일단 서류 단계는 통과. 이제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너무나 훌륭했던. 그래서 지금은 한국 NFC에서 정말 네. 즐겁게 일을 하고 네.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으로 3개월 출장 간다고 네. 너무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오. 너무 할맑게 네, 이렇게 네, 매너가 또 답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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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놓고 있는 이 사다리가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제 공교육에서 네. 그 뭔가 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안이 네.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별것도 아닌 징검다리를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장 대표님은 이미 변호사, 네. 이제 변호사면 그래도 네. 아직도 지금은 조금 변호사이- 쉬워졌,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쉬워졌죠. 네. 장 대표님은 이제 고시도 어려울 네. 때 변호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누구한테 지금도 다 어려울걸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 뭐 어릴 이렇게 때 변호사를 해서 예. 소위 말하는 오래 울고 드셔야 되는데 네. 왜 이게 왜 그렇게 네. 이 자격증을 일찍 내팽개가 예, 터냐? 급격한 변화를 예, 예. 그리고 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혹시 뭐 후회를 하시거나 네. 뭐 내가 이거 뭐 변호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어떠신지 이거를 해보시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본인이 또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일종의 스타트업의 CEO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두 분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네. 변호사도 어차피 자영업자예요. 아, 자격증이 있는 자영업자죠.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신 저도 변호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는 공부하시면 돼요. 가진 사람만이 해요. 제가 키 180인 분이 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키 180이나 키 150도 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다행히도 네. 이렇게 대표님 입장에서 다행히도 옛날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격증의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진입장벽이 쳐지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저는 변호사도 앙치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살펴보시면 헬프미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들이 창업 세계에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제가 살펴보면 다 창업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칸막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것 안에 가려진 창업가로서의 속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교육부 회의가 있어서 이 공간에서 이 지하 공간에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정말 인권 변호사로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죠. 저런 분들이 변호사님을 하셔야 되고 네. 저런 분들이 이제 사명감과 네, 투철하신, 사명감과 투철함을 가지고 네. 계신 분이 변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처럼 호기심 많고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이제 자격증의 세계를 탈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제가 이제 대 동기들을 만나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라는 게 상대적이긴 네. 하지만 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직업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만들어가는 재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 분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좀 더 여유 있게 돈을 벌어서 우리 이제 구성원들도 다 좀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원년에 제가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화의 원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뭐 대충 이제 마무리를 네, 할까 네, 하는데요. 네. 자, 홍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네. 네, 오늘은 사실 그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업이 여전히 사회적 기업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까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거나 규모를 키워나가야 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사실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 게 사실 저는 말씀하시는 중반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아까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고3 학생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화 혹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시작이 발이다. 그 일을 함으로써 그런 사회적 어떤 채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저는 내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군대 대신 병역특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병역특례 지원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군대 대신에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이기적인 마음과 근데 제가 또 뭐 보충역이어서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그냥 운 좋게 택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구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일 혹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육부고 북유럽은 교육문화부고 이런 말들이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지만 변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익화의 원년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아까 사회적 의미를 굉장히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회사이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좋은 전문직을 두고 본인께서는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사명감을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이 많이 갔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을 타겟으로 그런 일을 해주고 계신다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떠셨나요? 투자 대상으로 오늘 엄격하게 얘기해 주시죠. 냉정하게. 투자 대상으로는 네. 저는 뭐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장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생태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또 오늘 모셨고요.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저도 그 창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뭐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인가 하나 싶고요. 사실 저희 쫄지마 창업 스쿨도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어떤 뭐 창업을 도와주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훨씬 더 근본적인 도움을 너무 단기적이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는 스타트업 인턴, 제 인턴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실제로 몸소 경험을 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인재상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를 뽑아내고 가려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방향을 좀 정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뭐 대충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한마디로 우리 창업자들에게 또는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스타트업의 보통에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얘기는 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다가 여기까지는 안 와서 여기까지 보통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진정성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사람 연령대를 떠나서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네. 뭐랄까 마무리 발언 혹은 뭐 제가 경험한 마무리 것들. 발언을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10대 때부터 만나서 네네네. 너무나 멋진 20대를 보내고 있는 두 친구를 오, 소개를 네. 해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네네. 환자에 예, 와 예. 있거든요.